네, 이제 13장 2절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471쪽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루어지는, 인공지능이 다루고 있는 여러 세부 분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설명드릴지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심플한 또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우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구글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AI 리서치 에리아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인공지능이 다루는 여러 세부 분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다루는 분야가 Expert System,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또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자연어 처리, 번역 같은 것들이죠. 챗봇,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로보틱스, 퍼지 로직. 요즘 퍼지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3.2절에서는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지식 표현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능, 지식, 지식을 다루는 분야니까 그 해당하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표현 방법에 관한 걸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 시스템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탐색이라는 분야, 연구 분야, 요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탐색, 전문가 시스템, 지식 표현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지식 표현을 한번 보죠. 요런 자료 구조라는 과목 배우셨죠? 또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언젠가 이제 자료 구조,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보통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 밖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인식해서 가져온 것을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정리한 게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 데이터나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그 방법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게 바로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이 정보에서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지식이라는 것을 도출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걸 다루는 게 지식 표현 방법입니다. Knowledge Representation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통적인 AI에서 많이 다루던 분야라서, 근데 이런 지식 표현을 위한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크게는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네트워크, 영어로는 세만틱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방법, 프레임 방법, 그리고 규칙 기반 방법, 즉 룰 베이스 방법, 이렇게 한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요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세만틱 네트워크이죠. 세만틱 네트워크. 우리말로는 의미망 또는 의미 네트워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자연어 처리 등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등에서 어떻게 지식을 표현할지 생각해서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세만틱 네트워크이라고요. 여기서 네트워크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서 보면 이렇게 노드와 엣지들로 이루어진 걸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노드와 엣지들로 이루어진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프에다가 뭔가 하나 추가된, 엣지상에 어떤 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보통 네트워크라고 해요. 우리 통신망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엣지상에 어떤 정보를 기입한 것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 엣지상에 엣지에 화살표가 있는 것을 방향성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방향성 그래프 또는 방향성 네트워크로 어떤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세만틱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at is a memory죠. 그래서 cat 노드와 member, 포유류라는 노드가 is라는 관계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at is a mammal이라고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지식을 표현하는 거죠. 또는 mammal is an animal, 또는 bear has fur, 곰은 털이 있다. 이렇게 엣지상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기입해서 네트워크로 만들고 그 세만틱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만틱 네트워크는 이렇게 작은 양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근데 커지면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방법을 세만틱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레임 베이스드, 프레임 기반 방법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자동차 샀어 라고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가 묻죠. 어디서 어느 자동차 회사 거 샀어? 몇 명 탈 수 있는 거야? 엔진은 뭐 전기야? 하이브리드야? 색깔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벌써 박혀있는 슬롯들이 있죠. 그런 슬롯들을 미리 구성해 두고 내가 어떤 자료를 찾을 때마다 그 슬롯 안에 값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프레임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을 이제 프레임 기반 방법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지식 표현 방법의 세부 방법으로 세만틱 네트워크, 프레임 베이스드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룰 베이스드 방법이에요. 규칙 기반 방법. 그래서 룰로 어떤 정보를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코드는 프롤로그라는 언어, 프롤로그라는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썼던 그 언어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소스 코드입니다. 그 중에 요 1번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이 룰, 규칙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 X가 Y의 아버지라는 규칙은 X가 Y의 parents이고 and X가 male, 남자이면 X는 Y의 아버지라는 규칙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두고 나중에 추론 엔진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룰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세 개 이제 지식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죠. 사실 전문가 시스템, 영어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꽤 단어는 멋있어 보이죠. 전문가 시스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모델링, 지식 표현을 해서 이놈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초창기, 그러니까 1940년대나 50년대 같은 초창기에는 인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걸 느끼고 나서 특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모델링 해야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추론 엔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놈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이 세 분야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문가 시스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지식 기반, 나리지가 있어야겠죠. 나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리지를 어떻게 쓰는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뭐 룰 베이스드 또는 세만틱 네트워크, 프레임, 블랙보드, 뭐 신경망, 생성 규칙,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룰 베이스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아까 룰만 설명드렸는데 보통 룰과 팩트 두 가지로 구성되죠. 룰은 이제 추론에 필요한 어떤 규칙을 설명하는 거고, 팩트는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어떤 사실, 나는 학생이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 시스템은 이 팩트와 룰을 가지고 추론 엔진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추론 엔진 필요하죠? 이 추론 엔진을 본인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추론 엔진이 제공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프롤로그라는 언어는 언어 자체에 추론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에서 제공되는 추론 엔진을 통해서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룰과 팩트만 기입해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풀 수 있는 사용 환경, 인터페이스도 제공해 주어야지 전문가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474쪽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 중에 지식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 교재에서 나오는 마지막 탐색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탐색. 서치라고 그러면 이제 길찾기 같은 게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길찾기, 예를 들면 요 왼쪽 위치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방법, 뭐 패스 파인딩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을 서치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이것도 서치입니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분야예요.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탐색 서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패스 파인딩, 길찾기도 포함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제너럴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바둑판인데요. 바둑판에서 지금 오목을 둡니다. 오목 AI 엔진을 만든다고 하면 그 AI 엔진은 탐색 문제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빈 바둑판에서 만약 AI가 검은 돌이라면 검은 돌이 이기는 상태를 찾아가는 문제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를 탐색 문제로 모델링을 하고 그 탐색 기법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목이라는 놈은 빈 바둑판 상태에서 내가 이기는 상태를 찾아가는 문제라고 모델링하면 이제 탐색 기법, 서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3x3 보드가 있죠. 이게 틱택토라는 게임이에요. 뭐 사이트는 금방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X 내가 여기를 두면 상대는 여기를 두면 비겼군요. 이걸 이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요 틱택토라는 문제도 똑같이 탐색으로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빈 판에서 내가 이기는 상태를 찾아가는 탐색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라고요. 3x3 제일 위에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죠? X가 먼저 두면 X가 여기를 두면 O는 또 여기서 나머지 다 둘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각각을 두면 거기서 또 X를 두면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O가 이기는 상태, 뭐 어떤 상태가 나오겠죠. 이 상태를 이렇게 쭉 찾아가는 탐색 문제로 모델링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의 이제 게임에서의 탐색 문제를 풀어주는 기법 중에 하나가 게임 트리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풀어가는 상태가 트리 모양으로 번져가죠. 이런 기법을 게임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트리에서 틱택토 게임이 가장 심플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 서적에서 예제로 많이 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스코드 포함해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키비, 파이썬을 이용한 플랫폼 개발 패키지, 키비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 GUI, GUI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패키지인데 키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픽하게 틱택토 게임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요걸 보셔도 되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인공지능 강의에서 미맥스 게임트리를 이용해서 틱택토 게임을 만드는 원리적인 설명, 샘플 코드 설명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세부 분야, 굉장히 세부 분야가 많은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3가지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식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탐색 기법까지 소개해 드리는 것을 13절 2절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계학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